화양면은 조선말 한산군의 지역으로 한산읍에서 남쪽에 위치했다 하여 남하면이라 부르며 포원 외 한계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상면의 망천 외 10개 동리와 동하면의 화촌 외 8개 동리, 서하면의 내동리 일부와 서천군 동면의 모군리를 통합하여 이 지역에 위치한 화양산의 이름을 따서 화양면이라 했습니다. 모군 이색 선생의 시 한산팔형 중 일광석벽, 원산수고, 진포 귀범의 시를 지어 읊은 것을 보면 금강변에 있는 면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며 안동권시 권양, 권변, 권성 등 조선시대 고령신시, 숭문동 팔문장인 시서화로 문명을 떨치던 석북 신광수와 석초 신흥식 등 문신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고 원산, 선소, 수군기지, 망원리, 고려시대 최무선이 왜구를 물리친 진포대첩 승전지 등 역사와 문화가 금강과 어우러진 삶의 터전인 고장입니다. 화양면은 금당리, 창회리, 추동리, 활동리, 대등리, 남성리, 월산리, 장상리, 고마리, 기봉리, 대아리, 망월리, 복명리, 옥포리, 보현리, 와초리, 완포리, 화촌리, 죽산리 19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당리는 화양산 아래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금당리의 배산은 화양산이며 임수는 화산천입니다. 금당리 마을 앞에 발달한 화양뜰은 서천군 최고의 미국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조선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검당이라는 신당이 있어서 금당이라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북리, 금아리, 서하면의 내동리 각 일부를 합하여 금당리라 하고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금당리는 하리와 북리로 구성되어 있고 뒤로는 화양산을 등지고 앞으로 금강이 바라보이는 넓은 들을 끼고 있습니다. 금당리 북쪽에 있는 마을을 금북 또는 금당 북리라 하며 남쪽에 있는 마을을 아래쪽에 있다 하여 금하 또는 금당 하리라고 부르고 백제 말 나당군의 금화군사 주둔지라고도 합니다. 금당과 창회 사이에 있는 곳을 명고지라 하는데 바람이 부는 날과 달밤이 깊었을 때 곡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북이 크게 자주 울리면 나라에 큰 난리가, 달밤에 자주 북이 울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검당이라는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마을이 한일자로 길게 늘어서 있던 마을이라 가나실이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소지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고자 하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조남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4년 한산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서천 읍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화양산에 진지를 편성하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당리에는 서천군 관내에서 최초로 미국 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화양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하여 외지로 판매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창회리는 조선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남창의 밖에 위치해 있다 해서 창의 밖 또는 창의 외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창내 지역을 합쳐 창회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창회리는 한산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남촌이라고 불렸던 마을입니다. 창회 내에 있는 사창터를 남창터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금강변 남창에 있어서 이 지방의 곡샘이를 보관했다 합니다. 마을 동편에 희천 또는 흐샘이라 부르는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 물만 솟아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역적으로 몰렸을 당시 허균의 종형인 허책의 후손이 이곳으로 피신 와서 뿌리내리고 살게 된 것이 현재의 양천허씨라 전해집니다. 이 마을은 양천허씨의 집성촌입니다. 추동리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하는 마을로 조선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큰 가래나무가 있다 해서 가래울 또는 추동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곡리, 추상리, 추하리, 구룡리, 표동리, 원봉리 일부를 합쳐 추동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구룡막, 장곡, 가래울, 고린장굴, 능밑, 대꼬개, 분턱굴, 족박굴, 팔개, 보추매 등의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동리는 추북과 추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을 가운데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로의 거리가 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이 마을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백제 고려시대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화양 지역의 명가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지명을 따라 살펴보면 구룡막이라는 곳은 지형이 구렁이 목처럼 생겼다 해서 구룡목으로 부르다가 변하여 구룡막이 되었다 하며, 장곡은 작골이라고도 하는데 골짜기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장곡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하고, 가래울은 이 부근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가래울 옆 능밑이라는 곳은 새성골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능이 있었던 자리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능밑 남쪽에 있는 대꼬개라는 지역은 마을에 대나무가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팔개는 능밑 서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옛날 고려시대부터 마을에 큰 나무가 8그루 서 있어서 그로 인해 팔개라는 지명이 붙여졌고, 팔개 마을은 큰 팔개, 작은 팔개로 나누어집니다. 족박골은 능밑 북쪽 마을로 표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마을 지형이 바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고려 장골은 고려시대 이곳에 고려장터가 있어 주변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고려장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분터골은 이 마을에 옛날부터 분토가 나온다 해서 연유되었습니다. 활동리는 조선시대 한상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어성산 아래 수문골, 은골 또는 숭문동, 활동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활동리와 대하리 각 일부를 합쳐 활동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나온 마을이라서 글을 숭상한다는 뜻의 숭문동이라고도 했다 하는데, 석북공 신광수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며 석북 신광수 외 7명의 숭문동 8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12대 화양면장을 지낸 바 있는 신석초 시인이 태어나 한동안 살았지만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한산 모시관 곁에 그의 시비를 세우면서 그가 살던 집터에도 표지석을 세워놓았습니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샘은 복천이라고 하며 신담의 외손자 강학년이 외가인 활동리에서 태어나는 날 샘물이 다시 솟구쳤다 하여 복천이라고 합니다. 괴음 신영락은 한산 모시관 모시각에 세워진 백저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서쪽에 있는 산은 박종매 또는 칠종산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박씨들의 종묘로 지정한 산이었으나 명당에 맥이 서려 있다는 산입니다. 은골은 활동리에서 태어난 어성 신담 선생이 고향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하여 붙여진 활동리의 옛 지명입니다. 대등리는 일광산 자락 어성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 조선말 한상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동하면 등상리와 남하면 대상리를 합하여 대사동의 이름을 따서 대등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서쪽에 자리 잡은 큰 마을은 한저울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에 마을 뒷산 중턱에 큰 절이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고, 한저울에서 동쪽으로 등칠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의 지명은 뒷산 등성이가 7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등출 북쪽 옆에 있는 골짜기를 홍지국이라 하는데 이는 빨간 흙이 있는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등출 북쪽에 있는 지역은 배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등출 북쪽으로 비성날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감독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등리 위쪽 마을을 윗뜸, 아래쪽 마을을 아래뜸이라 하고 대수피마나 대서반이라 부르는 지역과 대서반에서 서쪽으로 죽산이라 지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저울에서 등칠로 넘어가는 지역에 쇠쟁이라는 곳이 있으며 한저울 윗뜸 동쪽 끝에 지침의 꼴이 있고 그 앞에 앞동산, 등출로 넘어가는 등성이를 안산이라 합니다. 이 마을에는 명문가 고령 신씨의 한산 입향조 신명원의 묘소가 있습니다. 일광산 아래 옛 금성초등학교 서편으로 늘어진 능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남성리는
한상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광생리, 등하리 각 일부를 합하여 남성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남성리는 남성리와 광생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리는 구룡목 남쪽 마을로 마을 지형이 자라와 비슷한 남생이처럼 생겼다 해서 남성리가 되었고, 광생리는 남성리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며 마을 뒤에 자리 잡은 일광산과 제월봉에서 비롯되어 1월, 즉 해와 달의 빛이 마을을 번성하게 한다 해서 광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생이 서쪽으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오약골이라 부르며 와동, 웻골, 오양골이라고도 부릅니다. 광생이 서편으로 기와를 구웠다는 오야제도 있었습니다. 광생이 서쪽에 있는 논을 연수논이라 하는데 물이 많아서 연중 기름진 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동하서, 서쪽 지역에 있는 마을을 서하서라고 부르고 일광산과 제월봉 근처에 광생을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던 금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지금은 화양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고 그 자리에는 현재 요양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월산리는 일광산 아래에 있는 달곡의 모시마을로 조선말 한상군 동하면 소속이었으며 달곡의 아래라 해서 달곡의 또는 월령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월령리, 신천리, 광생리 일부를 합쳐 월산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옛날 마을에 방죽이 있을 당시 그 방죽을 중심으로 방죽 건너 방죽 안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소나무 반 너머에 자리 잡은 솔너머라 부르는 지역과 월령 남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신촌이라 하며 솔너머 북쪽에 있는 마을을 월령 또는 달고개라 부릅니다. 방죽 건너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 구동리로 넘어가는 길을 장승백이라 하는데 이곳에 옛날 장승이 서 있었던 데서 비롯됩니다. 월령 양지 쪽에 있는 마을을 양지편이라 하고 월산리 중앙에 자리 잡은 마을은 응지편이라 합니다. 일광산 아래에 톱굴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사를 톱으로 죽이려고 하던 장소로 비명의 산 톱골의 장사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항당과 학교당은 주민들이 일찍부터 신학문을 깨우치려는 배움터인데 주변에 금성초등학교가 생기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달곡의 모시마을을 운영하여 마을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장상리는 길산 천변에 있는 마을로 조선말 한상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상리, 금아리, 선소리의 각 일부와 서천군 동부면의 모군리 각 일부를 합쳐 목포장 위쪽에 있다 해서 장위, 장상이라고 했는데 장상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장상리는 장상과 진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상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을 원촌이라 하며 이는 조선시대 이 마을에 여권이 살던 집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공덕산 나루는 장상리에서 마서면 신포리 공덕산으로 넘어가는 나루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를 진목이라 하며 옛날 이 지역에 참나무로 지은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참나무쟁이라고 부릅니다. 참나무쟁이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을을 말목장이라 하며 원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마을이라 말목장이라 했다 전해집니다. 옛날계라는 국외마을은 옛 금호초등학교가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합니다. 장산리는 땅이 너무 질어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을이었습니다. 구마리는 풍요로운 들판을 가진 마을로 조선말 한상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고마들 가운데에 위치했다 해서 고마리라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마리 농소리 일부를 합쳐 고마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고마리는 동아시, 간뜸, 서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화양 들녘 가운데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아담한 동산과 그 주변에 옹기종기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지형이 사람이 말을 타고 채찍으로 두드리며 달리는 형상이라 해서 고마라고 불렀다는 설과 백제가 망하기 직전 충신 성충이 의장에게 충관하다 노여움을 사고 고마미지에 귀영하 살다 죽었다고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간뜸 앞에 양어장 자리에 방죽이 있었다 하는데 그곳에는 삼충신이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지며 그로 인해 고마리를 삼이냐, 삼인들, 삼인야들 등으로 불렀다 합니다. 고마리에는 교화노씨, 양천허씨, 의령남씨 세 성이 정족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을 향학과 리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기복리는 조선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산리, 한곡리와 원봉리, 문촌리의 각 일부를 합쳐 기복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기복리에는 기산리의 치울제, 두루제, 불당골, 젖바탱이, 원당이 사거리와 한곡리는 한세울이라 하며 선보기산 정승뇌, 왕제빼기, 장수바위, 절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산 중앙에 마을 보호소인 주엽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치울제라고 부르는데 기산리는 치울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치울제는 기복리 중심 마을인데 마을 뒷산에서 바라보면 마을 모습이 쌀을 까부는 키를 닮았다고 하여 치울제 또는 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순교회를 만든 나주 정씨 치울제 정씨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치울제 북쪽 마을을 두루제라고 하는데 마을 뒷산이 둥글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원봉이라고도 합니다. 치울제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네 갈래 길이 있다 해서 사거리라고 부르고 불당곡은 마을에 불당이 있었다고 하나 흔적이 없고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젖바탱이는 치울제에 곡식을 까불면 벼가 날아가 않는 마을이라고 전해집니다. 즉 벼를 받는 바탱이라는 뜻입니다. 한세울은 한곡이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이를 보면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한가롭게 갖고 사는 선비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라 전해집니다. 선보기산은 광암에서 오는 손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산이었다 하며 정승매는 무한박씨 금성군 박문호 정승의 무덤이 있어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제빼기는 왕이 지나간 제빼기라 그렇게 불렀고 장수가 지나가다가 맨손으로 바위를 눌렀는데 손자국이 남아있다는 장수바위가 있습니다. 절굴은 절터가 남아있는 마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하리는 어성산에서 뻗어내린 능선에 자리한 마을로 조선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큰 절집인 한저울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대하리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하면 등하리 일부를 합하여 대하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용댕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편이 동하두, 서편이 세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댕이는 마을 뒷산의 형태가 동하두 쪽으로 머리를 둔 용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예전부터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마을입니다. 동하두는 옛날에는 도화동이라 했다 하는데 그 이유는 무릉도원과 같이 복사꽃이 활짝 핀 평화로운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대하리는 앞들이 넓어 옛날부터 부촌으로 알려진 마을이며 나주 정씨 등의 인재도 많이 배출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정순준 연려 효부비와 병의원이 없는 무이촌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명의였던 나무다리 의원 정홍섭 시예비가 있습니다. 망월리는 금강변에 위치하여 조선말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하리, 선소리, 농소리와 서천군 동부면의 모군리 각 일부를 합하여 망월산의 이름을 따서 망월리라 하고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망월리는 선소와 신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소는 망월산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수군기지로 배를 만들던 곳입니다. 망월산 서북쪽에 위치한 신하포라고 하는 지역은 망월리에서 으뜸이 되는 곳으로 금강과 화산천이 만나는 망월리 포구는 금강가에 자리 잡아 포구가 다시 생겼다 해서 신하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망월산 위에 산제당이 있는데 옛날부터 마을의 안정과 풍년, 풍어는 물론
마을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해달라는 제사를 지내던 제당이라 합니다. 망월산 아래에는 나루터가 있는데 망월나루라고 부르며 옛날부터 밀물과 썰물, 해와 달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고 지내던 나루라고 전해집니다. 마을 뒤에 큰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고 마을의 전북 옥구와 서천을 잇는 전신주 철탑이 서 있는데 철탑 바로 밑에 당산이 있으며 작은 당집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말 우왕 6년 1380년 금강 하구에 나타난 왜구 선단 500여 척을 나세 장군과 그의 부장인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이용해 물리친 전투가 진포대첩입니다. 진포는 조선말 김종호와 최성환이 함께 쓴 여도비지 한사년의 지도에 진포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길산 천하류 바다에 유입되는 부근이며 전투가 일어난 진포군은 오늘의 장항읍 일대로 볼 수 있습니다. 봉황산과 계명산이 어우러진 복명리는 조선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망천리, 신기리와 농소리, 신하리, 하남리, 유건리의 각 일부를 합쳐 봉황산과 계명산의 이름을 따서 복명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복명리는 신기, 망천, 춘부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황산 자락 동쪽에 새롭게 터를 잡은 마을이라 신기리 또는 새터라 하며 계명산 자락에 있는 망천은 절굴 앞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제시대 마을 앞 냇물에서 물이 흘러 금강으로 갔다 하는데 이 내를 망천이라 불렀다 하며 냇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복명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입니다. 새터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공수동 또는 작은 망천이라고 하며 망천 냇가 부근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계명산에서 살을 쳐놓은 것이 그물을 쳐놓은 것과 같다 하여 살포제라 하고 이 제를 넘어 옥포, 추동리로 가는 고개를 갯고개라고 부르며 계명산 아래 황새가 구렁이를 먹는 형국의 마을이라 하여 황새바위라고 부르는 고인돌 바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소리가 화양 들판에 있는 춘부마을이 되었습니다. 복명리에는 화양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신기마을 이색 후손인 효자 이임 정려비와 이임 며느리 경주이씨 연려 정려비가 있습니다. 옥포리는 화양면 소재지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포원리, 다고리, 유건리와 남상리의 하남리 일부를 합하여 옥산과 포원리의 이름을 따서 옥포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옥포리는 화양면의 행정 중심지로 면사무소, 금강지구대 화양치안센터, 화양우체국, 서천소방서 119 안전센터, 화양연화복지센터, 화양보건지소, 동서천 농협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1리는 도름에, 2리 육원, 3리는 다고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름해라고 하는데 도름의 서남쪽으로 둥근 산이 있어 이 산을 원산이라 부르고 옥포리에는 조선시대 세미를 보관하던 해창이 있었습니다. 도름의 서쪽 마을을 육원이라 하는데 이는 포구를 낀 큰 들이 조성될 지역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동쪽 마을을 막혔던 지형에 샘을 파서 물줄기를 모두 이곳에 모이게 한 우물이라 다고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도름의 남쪽에 나루터가 있는데 이 나루터는 도름의 나루터라고 부릅니다. 모군 이색이 시를 지었던 한산파령 중 원산수고를 보면 원산에는 군인이 주둔하여 때가 되면 북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포리는 금강 하구뚝이 없을 당시 금강변이 발달한 포구였으며 어장이 있어서 황석어, 황복, 농어, 위어, 숭어, 새우 참개 등이 많이 잡혔다고 전해집니다. 보현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보리, 문촌리, 와초리, 다고리 각 일부를 합쳐 옛날의 지명인 안보현의 이름을 따서 보현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 뒤로 아담한 송마산이 감싸고 있으며 논농사 위주인 마을입니다. 보현리는 고려시 안보현이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던 지역을 안보향이라 하였습니다. 행정리 안보와 문촌을 합하여 보현리라 하는데 보현리는 대주골 안뱅으로 구성된 안보리와 서뜸 동뜸으로 구성된 문촌으로 구분됩니다.
노점 서쪽에 자리 잡은 마을은 안뱅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따라 마을 뒷산도 안뱅이라고 부릅니다. 안뱅이 남쪽에 있는 마을을 큰터라고 부르는데 대덕골, 대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뱅이 동쪽에는 녹그릇을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노점이 있습니다. 안뱅이 서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문촌이라고 부릅니다. 문촌은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글을 읽는 마을로 통합니다. 문촌 동남쪽으로 참작골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고 그 옆 서쪽으로 자리 잡은 골짜기를 지형이 오리 형태이기도 하지만 물오리가 많이 보인다고 하여 오리골이라고 부릅니다. 왓초리는 금강과 인접하고 있어 포구가 발달했던 마을로 조선말 한상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기와를 굽던 곳이 있다 하여 지세울 또는 왓초동, 지호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왓초리와 문촌리 일부를 합하여 왓초리라 해서 서충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왓초리는 금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 문촌리가 있고 북쪽으로 기봉리, 동쪽으로 완포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왓초리는 서천 마산신장 3.1운동 시 송기면, 송여직, 이막규, 김인두 등 한영학교 출신들의 주동자를 배출한 김인전 선생의 공적비를 한영학교가 있던 길산에 세웠습니다. 한영학교는 김인전 선생의 부친인 김해김씨 김규배씨에 의하여 세워진 조선말 한산 지역의 영재를 교육하는 중등교육기관으로 1906년 건립되었다가 1916년에 폐교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왓초동이라 하며 왓초동 둘레에 있는 이 세 봉우리를 삼봉산이라 부릅니다. 지세울 남쪽으로 나루터가 있었다 하는데 이곳에서 인근 전북 지역을 왕래할 수 있었던 나루터로 이를 지세울 나루터라고 불렀습니다. 들풍장은 논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르고 즐기던 왓초리의 전통음악인 풍장입니다. 완포리는 조선말 한상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완길리, 기포리, 왓초리를 합쳐서 왕길리와 기포리의 이름을 따서 완포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완포리는 거름개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간조의 차가 심해서 바닷물의 변동이 많은 금강가에 위치한 마을로 개가 많은 펄당 근처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뱃사람들의 고지 표적이 되는 마을이라 기포 또는 기포리라고 부르는 거름개는 포구가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곳에는 거름개 나루라 지칭하는 나루가 있어 전라도 등 외지 손님을 실어 날랐고 거름개 북쪽의 마을을 완길, 괴룰이라고 부르며 서쪽에 있는 지역을 보강, 보방굴이라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괴룰, 보방굴, 동아시, 한해물, 도란물 등으로 부르는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을 끼고 마을 한켠에는 안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면 강 건너 전라도 마을이 한눈에 보입니다. 조선 광해군시 습제곰 권벽의 둘째 송하검 권희는 처가인 화양면 완포리 이윤번의 집으로 왔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 안동권 씨가 화양에 많이 살게 되었고 권양은 완포리 완포교회 앞 다오계에 살면서 사판서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화촌리는 조선말 한상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연화부수영의 명당에 있는 마을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화촌리와 나율리를 합하여 화촌이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습니다. 행정리 화촌과 나율로 나뉘어져 있으며 독립운동가 송기명과 송여직 선생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동아시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 주류성에서 흘러온 백제 유민들이 성을 아쉽게 버리고 산영의 동쪽에 정착하여 이룩한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율은 지형이 딱 벌어진 밤송이 모양처럼 생긴 마을이라 동아시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삼택이 가운데 부분도 들쑥날쑥하여 그 모양이 연꽃이 활짝 핀 것과 같다 하여 화촌이라는 설과 톱니처럼 나온 것이 곧과 같다 하여 고지기, 고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시 남쪽의 들을 망갯들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조수가 밀려오는 갯가가 들로 변했다 해서 망갯들이라 지칭했으며 동아시 옆에 새로 생긴 지역을 새뜸이라고 부릅니다. 죽산리는 조선말 한상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대매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대매 또는 죽산이라 했는데 1914년 죽산리로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된 마을입니다. 마을 뒤에는 높이 120m 되는 대매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조리대가 많이 있다 해서 마을도 산 이름 따라 대매라고 부릅니다. 죽산지는 백제시대 금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포구였다 합니다. 대매 동쪽 지역을 한산이 모시와 목화솜으로 유명할 당시 목화를 많이 심어 생산하던 마을이라 면동이라 하다가 미명골이라 부르고 미명골 쪽으로 있는 샘을 명주꿀이 새꾸러미가 들어가는 깊이라고 해서 차나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명골 북쪽의 산은 중앙에 두루미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해서 두rum배라고 부르고 나름막골이라는 나루가 있는데 이는 전라도 나포와 왕래하던 나루라 합니다. 미명골 서북쪽에 있는 알매산은 모양이 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으며 갈막제, 매봉제 등으로 불리는 산과 등성이가 있고 서쪽에 있는 산은 모양이 둥글게 생겼다 해서 동구제라고 합니다. 미명골 남쪽에 위치한 마을을 수막골이라 하며 신마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백제가 망하고 주류성의 복신좌평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말을 감추어 놓고 기병을 대기시켰던 마을입니다. 그 밖에 만개와 새거리가 있습니다. 화양면은 서천군에서 간척지가 가장 많은 마서면과 더불어 2대 곡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촬영산맥의 말단에 위치하여 북동쪽으로 일광산, 기린봉, 건지산, 어성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있으며 서쪽으로 마서면과 인접한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어 기산평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양면은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금강과 인접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금강변의 넓은 충적평야에서 최상급 쌀을 생산하고 있는 이상적인 전원지대입니다. 사람이 순하고 인심이 후한 살기 좋은 화양입니다.